안녕하세요. 플래닛 성형외과 신동우 원장입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어떤 시술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크게 봐서는 필러, 그 다음에 실리프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는데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중간적으로 추가로 해야 될 시술들이 있는 거죠. 시술했는 것들을 제거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어느 정도 녹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는 필러는 제거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안 녹는 필러죠. 안 녹는 필러는 들어가 있는 층이라든지 물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피부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안 녹는 필러는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녹는 실이 가장 문제가 되죠. 녹는 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긴 하지만 안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실제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인대 역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할 때 유지인대를 충분히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 녹는 실들은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을 하면서 제거한 실입니다. 안 녹는 실은 반드시 제거해야겠지만 녹는 실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둬도 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지만 실의 굵기가 아주 굵다든지 거상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실들을 제거해 줘야 하고요. 제거를 하게 되면 근막 자체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실리프팅은 근막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근막을 얇게 한다든지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실은 그냥 두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녹는 실에 한해서입니다. 판리프팅은 일단 제거는 반드시 해야겠고요. 다른 실과 다르게 판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근막을 굉장히 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근막이 굉장히 얇아져서 힘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늘어난 근막을 잘라내면서 그 근막을 얇아져 있는 부위에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윤곽 수술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광대 수술입니다. 광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부터 절개를 해서 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박리하는 범위 안에 흉터 조직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에 준해서 박리를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단계 올릴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턱끝이나 사각턱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광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덜 신경 써도 되는 게 그런 수술들은 입안 절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박리하는 범위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톡스 시술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톡스는 크게 근육, 그 다음에 피하로 이렇게 놓게 되는데 보톡스가 들어가면서 그쪽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히 이물을 남기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진 건 있겠지만 수술을 하면서 딱히 어떤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큰 걱정 없이 하셔도 되고요. 수술 후에 한 달째 스킨 보톡스를 권유를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하 쪽을 통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술 전 시술을 많이 받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